네, 반갑습니다. 7월 4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2824포인트요.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게 뭐 삼성전자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오를 때는 삼성전자가 오른다.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으면 시장도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믿고 있다면 삼성전자를 팔거나 하지 마시고 떨어졌을 때 더 사야 된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 쌍끌림에서 당연히 들어왔겠죠. 특히 기관들이 무지막지하게 사들였는데 아마 내일 삼전의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면서 또 HBM 관련한 얘기가 또 좋게 돌아다니면서 주가가 올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가 들어왔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꾸준하게 샀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고요. 자, 어쨌든 삼성전자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 원익 IPS 같은 경우는 13% 상승했어요. 네, 그리고 고영 7%, 동진세미캠 4%, 솔브레인 5%, 뭐 소부장들도 오늘 아주 빵빵하게 잘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일단 플러스 기조 유지가 됐고요. 자, 실적 기대감 때문에 대형주들 전반에 걸친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거나 또는 밸류업 이런 종목군들 상승세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오늘 코스피 지수 2824포인트 역시 종가가 고가로 마무리된 거죠. 2808포인트 2824.94 그죠? 네, 2824.94니까 종가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52주 신고가 마무리됐고요. 자, 2824포인트가 언제 나왔었던 거냐면 2022년 초에 1월 달에 있었던 수치네요. 그러니까 2028년 2월 달 이후로는 처음 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좋은 장이네요. 그죠? 네, 좋은 장이에요. 근데 오늘은 매수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았어요. 자,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죠. 떨어지고 있는 형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매수 포인트 잡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가 이제 반등이 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1시 반이나 2시 정도의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게 떨어진 게 애매하게 떨어지고 올라가다 보니까요. 자, 지금 2시 시점의 그 지수 포인트 때가 아침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매수 포인트가 좀 가라앉았다 올라가면 좋겠는데 요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아침에 매수 못한 거를 오후에 매수할 리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상승 출발한 것이 내려가는 척하다 다시 올라가 준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상태라면은 매수하기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하지만 기대감은 내일까지 이어지고요. 미국장이 오늘은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그냥 이벤트가 삼성전자에 주목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자체도 이제 삼성전자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좋아지면 이제 주말장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다음 주 초반부까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요. 자, 코스닥도 오늘 반등세 좀 있었습니다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힘이 조금 빠진 듯한 느낌이었고 반등에 실패가 좀 됐죠. 대신에 이것도 아래쪽 지지선 그때 유지가 되긴 했습니다. 다만 요거 역시도 매수하기가 좀 껄끄러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하기가 조금은 쉽지 않은 그런 날이었다 보시면 되겠고 어제까지 해서 매수 열심히 해주신 분들은 그래도 오늘 나쁜 결과는 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급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외국인들도 많이 샀어요. 3천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는데 금융투자가 무려 1조 원 여기 오버한 거 아니니 생각될 정도로 많이 샀어요. 이 금융투자애들이 뭘 많이 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안 봤거든요. 근데 한번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뭘 샀는지 대충 짐작은 가죠? 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외국인들이 그래도 마지막에 매수 들어와줬는데 요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도 이제 소부장 쪽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 아마 그쪽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수급 동향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쌍끌이 매수 들어오면서 분위기 좋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무려 3.4% 정도 상승했는데 추가 상승 가능성 분명히 열려있죠. 자,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과매수 들어가기 때문에 또 조정 받습니다. 또 조정을 받는데 이제는 지지선 때가 지난번에 86,000원까지 갔을 때는 지지선이 74,000원대 나왔죠. 이번에는 올라가다 내려오게 되면은 79,000원대 80,000원 정도 수준에서 지지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하고 똑같이 올라갈 때 꼭대기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밑에서
여기 쌀 때 7만원, 74,000원 이럴 때 매수 말씀드렸잖아요. 요때 매수 안 되신 분들은 그냥 계세요. 네. 뭐,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가 떨어질 때마다 사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떨어지는 과정이 아니면은 매수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주가 많이 떨어지고 나서 변동이 있을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버리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주가가 변동성 나올 때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매수 의견 해가지고, 지금 그때 가격 대비해서 벌써 한 15% 정도 수익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잘 하셔도 여러분들이 계좌가 사실 나빠질 일이 없어요. 그죠?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대신에 이제 하이닉스는 좀 떨어졌죠. 왜냐면 HBM 관련한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간 것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하이닉스는 좀 약세. 근데 얘는 좀 약세 보여도 돼요. 그죠? 네. 삼성전자 올라가고 나면 이제 하이닉스도 다음에, 다음 순서 때 올라가게 되겠죠. 자,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은 잘 올랐죠. 자, 86,000원까지, 66,000원까지 올라서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적인 흐름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플러스 기조 유지가 됐습니다. 크게 밀린 거 없었어요. 자, LG에너지솔루션은 그래도 마이너스 면했지만 0.28까지 빠지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네요. 1.2%까지 움직이면서 그래도 명백은 좀 이어갔습니다. 다만 SDI라든지 LG와 이런 쪽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신한지주, 은행주 쪽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밸류업 관련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슬슬, 이제 하반기 시장이 되면서부터, 이제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이슈화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위주로 올랐다 보시면 되고, 한미반도체하고 하이닉스만 같이 붙어가지고 떨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뿔구죽죽하니, 오늘은 계좌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에코프로뱀이 마이너스까지 빠집니다. 플러스 2%, 2.9%, 3%까지 갔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떨어졌고요. 에코프로도 오늘 상승폭 제법 좋았었는데 7% 넘게 올랐었는데 결국에는 보합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네 수급이 이쪽으로 다 땡겨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좀 부담스럽고요. 알테오자는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또 주의가 또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HLB는 어제 상한가가 좀 약했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 기대하신 분들 많았겠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요. 자, 일단은 현재 시점 유지만 해주면 좋은데 다시 내려오게 되면 또 다시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고 HPSP도 좀 올라줬고요. 네, 리노공업도 조금 반등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나쁜 거 없지만 뒤로 넘어가면 이제 더 큰 것도 있죠. 이오테크닉스 네, 많이 올랐고요. 솔브레인이 오늘 5%대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또 다시 29만 5,500원 네, 유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원익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13% 가까이 상승하면서 4만원대 넘겨서 진행이 됐고요. 요건 수익 많이 나왔네요. 자, 동지세미캠도 지금 4만원대 회복해지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초기에 봤었던 그 가격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부분이 부담될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다만 이제 시중 상위가 조금 약한 모습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띄엄띄엄 지금 보면은 하락한 종목들이 조금씩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은 그래도 많이 오르진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등락 현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거래소 쪽에서는 487개 종목 상승이고요. 390개가 하락이네요. 이거는 상승 종목이 좀 유리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래소 쪽, 코스피 쪽은 일단 네, 매수 종목이 상승한 종목이 더 많았다. 근데 코스닥은 네, 하락한 종목이 더 많네요. 670개 상승이고요. 881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전체 통으로 보게 되면은 네, 비슷비슷한 상황이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아마 보합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승률 보시면 오늘 경창산업이 상한가, 솔고바이오, 메디콕스, 대웅까지 해가지고는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로스텍, 네, 이거, 네, HLB 제약, CU박스, 뭐, 등등등, 이오테크닉, 솔브레인,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네, 오늘 올라온 종목들이 좀 생겼고, 반도체 종목이 좀 많이 보이네요. 그죠? 두산 테스나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9% 이상 상승한 종목은 26개. 근데 수량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수량은 급하게 많이 올란 종목에 대한 수량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자, 상승 포인트는 2.56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2.5% 정도면은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률 보시면은요, 오늘 하한가 있네요. 플레이그램. 이거는 뭔가 악재 나왔나요? 네. 시총도 작은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골치 아플 텐데. 좋다가 말아요? 추가 상장이 12전환 때문에 그랬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상황은 안 좋네요. 네, 그래서 매도가 많이 나온 것 같아 보이고요. 이거는 정리매매고, 웨스트라이즈, 그 다음에 지어소프트 등등등 해서 9% 이상 하락한 종목이 CJ도 요즘에 또 계속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8종목이 오늘 하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이제 정리된 종목 빼고 나면 7개죠. 이 정도 종목들. 자,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네요. 그죠? 쭉 내려볼게요. 2.34. 아까 2.5였잖아요. 2.33면 0.15? 네, 0.2? 그냥 보합이네요. 플러스 0.1, 플러스 0.2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다라고 지금은 나와 있긴 한데, 일단은 플러스만 나오면 오늘 괜찮은 거네요.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오늘 제 계좌는, 네, 1% 훨씬 넘게 올랐습니다. 1.5%? 네. 1.5%좀 되나요? 뭐 계산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역대 최대치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좌가 저는 많이 오른 편이에요. 이런 것 때문이죠. 삼성전자. 그 다음에 자동차가 안 빠졌어요. 자동차가 안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 버리는 종목이 생겼고, 그 다음에 소부장들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저는 오늘 계좌가 좀 올랐습니다. 저하고 계좌를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반등을 제대로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상신 브레이크도 오늘은 갑자기 또 올라가가지고요. 네. 매수 가격 거의 회복해줬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내려간 건 별로 없고요. 올라간 게 오늘 많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늘은 수익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오늘 신고가. 네, 그래서 뭐 부담될 게 없어 보이네요. 그죠? 네. 넥슨 타이어도 좀 올라왔죠? 네, 오늘 4% 또 올라오면서 다시 물론 이제 저 위쪽 8,000원대 초중반까지 올라가줘야 되긴 하는데 이만큼 또 올라와 주니까 많이 가벼워지는 모습들. 그래서 계좌는 오늘 네,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자, 수급 볼게요. 수급 보시면 기관 쪽인데 삼성전자 5,800억 순매수. 이거 네, 금융투자 쪽 봐야 된다 그랬죠. 안 봐도 비디오겠지만 네, 3,570억에 하이닉스 1,100억. 야, 레버리지에다 은행주 쪽 잔뜩 사고 기아 자동차 이런 거, 삼성전기, 현대차. 금융투자가 시장 오르는 쪽에 완전 베팅했군요. 매도는 거의 없습니다. 매도 종목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자, 기관 쪽 총재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 증권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동차 조금 뒤에 있고요. 자, 매도 같은 경우는 곧버스 매도. 일단은 내일 오른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양식품 매도했고요. CJ ENM, APR, CJ, 효성중공업 순으로 매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외국인 쪽은요, 당연히 삼성전자 샀겠죠. 6,600억. 와, 얘네들도 많이 실었네요. 네. 대신에 하이닉스는 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많이 사게 되면 하이닉스까지 오늘 사버리게 되면은 오늘 시장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이닉스와 삼미반도체 둘 다 악재로 구분하게 되면서 주가를 떨어뜨린 모습이었고요. 삼성전기, 삼성전자 우선주, SDI, APR 뭐 등등등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매도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KB금융, 이스페타시스, 현대일렉트릭, LG전자 뭐 골고루 좀 나왔는데 물량이 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탑이고 하이닉스가 두 번째 매도에서 탑이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 간의 어떤 싸움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냥 뭐랄까 지수를 맞추기 위한 그런 움직임 정도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네, 자연스러운 그런 단계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이 그렇게 깊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네, 시장이 계속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건 올해 시점에서는요 반도체가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시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에 진행하도록 합니다. 저녁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죠? 요때 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